우리가 일상에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꽤 많죠. 원래 사용 용도가 아닌데 사용한다든가, 또는 인식이 그렇게 박혀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물 부족 국가. 우리나라는 사실상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요거는 전문 서적이나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좀 좋긴 한데요. 이게 예전에 발췌했을 때 물 부족 지역에 대한 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주변에 빨간색 점이 박힌 걸 보고 실수를 한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이과 애들이 문과 애들 막 놀리면 문과 애들이 이과 애들 이렇게 낮잠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손 선풍기를 틀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틀고 자면 질식사를 한다.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에어컨 틀고 자면 동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예전에 진짜 한 4, 50년 전에 고독사 하신 분이 밀폐된 방 안에서 선풍기만 틀어져 있는 상태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그 당시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직도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선풍기 막 틀고 그러면 전기세가 비쌌으니까 전기세를 아끼기 위한 어떤 방책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국물이 살찌게 하고 밥은 살찌게 하지 않는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못 알려진 게, 일반적인 식물 같은 경우는 포도당 이거를 녹말로 저장했다가 이동시킬 때는 설탕으로 만들어서 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다시 저장할 때는 또 녹말이라는 형태로 바꾸는데, 동물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녹말을 섭취를 하면, 탄수화물들을 섭취를 하면 이걸 포도당으로 분해했다가요,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을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피부 아래 잘 꽁꽁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풀만 먹으면 살이 찌지 않는다.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고기만 먹는 짐승, 사자, 호랑이, 퓨마, 그리고 자, 풀만 먹는 거, 코끼리? 제가 우선은 농담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하고 이제 어머님들이 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묻거든요. 근데 통합과학 같은 경우와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사실상은 2025년 고2가 되는 친구들까지는 확실하게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방식도 다른데 이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하이탑 교재가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왜 통합과학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중학교 때 좀 쳤다, 나 공부 좀 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가끔 중학교 때처럼 이제 기출 분석을 해요. 이 뭐 우리 학교 기출, 역대 기출을 다 다운받아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걸 보고 이런 게 나올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 점쟁이를 하는 게 낫습니다. 타로 카드를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예, 이런 미친 뻘짓들을 하고 계시면 등짝 후려 팬 다음에 우선은 되게 넓고 또 중간중간 깊게 나오는 구간은 깊게 공부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통합과학은 굉장히 잡다하고요. 어떻게 출제될지 모릅니다. 제가 진짜 입이 아프도록 말씀드리는데 전년도 기출을 낼 수가 없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해요. 근데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고집이 정말 개똥꼬집이거나 아니면 지능이 모자라거나.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전년도 기출은 딱히 의미가 없고, 어느 학교 기출이든 이제 다 보시면 알겠지만 깊고 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완자나 O2, 우공비, 뭐 하이탑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좋아요. 그래서 얘는 잡탕찌개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어디서 출제될지 몰라서 다 보면 좋다. 하이탑 같은 경우는 교재 자체의 특징이 뭐냐면 특목대 비용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머니들 머릿속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교재를 봤을 때는 완전히 잡다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특목대 비용이나 아니면 통합과학 대비할 땐 굉장히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특목 대비할 때는 어떻게 출제될지가 예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다하고 더 깊고 쓸모없는 부분까지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하이탑은 그런 엄청나게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잡다하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사용 용도는 충분한 거고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충분합니다. 근데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에서 하이탑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코드가 어긋나신 거예요. 이런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같은 경우는 그 문제 자체가 수능 기준으로 나옵니다. 고2 기준도 아니고 고3에 나오는 모의고사 유형이라든가, 대표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것들을 제가 좀 이따 비유해서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면서 어머니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을 하나 읽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선생님, 지방 일반고 과중반 고2 되는 학생입니다. 학교마다 케바케지만 내신 1등급 위에서 물원 같은 경우는 하이탑 정도만 하면 될까요? 현재 완자랑 기출픽은 정답률이 높은 편이고 해서 하이탑 위주로 하고 있는데 수능 특강 혹은 올림피아드 쉬운 문제 정도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수능 특강이랑 올림피아드는 쉽게 풀리지 않는 편입니다. 문제량은 적으나 어려운 문제 파고드는 것이 1등급 위에 더 효과적이지요. 우선은 하이탑하고 올림피아드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목 대비용이라 출제 유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이탑은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은 쓰지도 않는 단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이가 아마 어렵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듣도 보지도 못한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용어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듣도 보지도 못할 겁니다. 올림피아드도 걔네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학생이 고1 통합과학대 1등급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비슷한 형태로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완자 기출픽 뭐 이런 거를 풀어봤는데 자기가 다 맞추더라. 자, 근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물리학은 언어처럼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긴 하는데 만약에 시기 없이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하면 어머니 이 아이는 풀이 과정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암기를 한 상태인 거예요. 왜 제가 이거를 의심하고 있냐면 이 아이가 지금 하는 것 중에 수능 특강 문제를 거의 풀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내신 대비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이라는 걸 풀게 합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도 직접 보여주고요. 최소 2점까지는 풀어야 9등급 체제 기준으로 3등급까지 나옵니다. 지금 얘는 이제 고2가 되는 친구니까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으로 수능을 볼 거고요. 지금 화학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선택을 좀 편협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리학을 지금 파고드는 방식이 죄송한데 굉장히 저학년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쉬운 문제를 아예 안 틀려야 3등급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쉬운 문제 중에 수능 특강에 있는 2점 라인 같은 경우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이거를 제대로 풀이 과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어머니. 그 수능 특강의 연계율이 60% 정도 되거든요. 수능하고. 근데 문제집에 나와 있는 하이탑 말고요. 올림피아드 말고. 걔네들은 번외편의 문제예요. 이걸 풀고 앉아있는 게 오히려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해야 될 솔루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 지금 얘는요. 완자랑 뭐 기출픽 이런 거는 구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고 문제라고요. 어디선가 나왔고 어디서든 사용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가 문제집을 풀면서 답안지를 보거나 풀이 과정을 봤던 것들이 기억이 나니까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거고 공식도 제대로 안 암기했거나 공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공식화해서 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충격량 같은 경우는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속도에는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방향성을 부여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질량에다 속도 곱한 거 차이만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갖고 와서 선생님 근데 왜 계산상 이게 안 나오죠? 그러면 방향이 안 적혀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양수에서 음수 빼는 거랑 양수에서 양수 빼는 건 얘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FM대로 해서 그 스피드를 늘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공식도 막 앞에 찾아봐야 좀 떠오르고 아니면 같은 유형을 풀면서 아하 이러면서 같은 유형은 똑같은 패턴으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줄줄이 맞추는 이런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 유형들이 섞여서 막 나옵니다. 그리고 FM대로 식을 활용을 못하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피아드는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풀고 계시는 거고 이거를 아마 추천해 주신 분들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게 만약 과학 강사는 그 친구는 특목 대비 강사예요. 제가 말했죠. 입시 강사하고 특목고 강사는 레벨이 다르다고.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얘는 학원 내신 대비반에 직접 가서 문제도 직접 풀어보고 지금도 예비 테스트를 봤어야 되는 친구인 거예요. 아이들이요. 이런 학원을 안 가고 혼자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어떤 지표들을 막 갖고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현실을 마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본인이 못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못할 것까지 생각해보면 그게 두려워서 이런 행동들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극단으로 비유를 드리고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60%의 고2 애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지금 수능 특강 문제를 못 푼다는 거는 그것도 2점, 3점이 아니거든요. 2점짜리를 못 푼다는 거는 얘는 지금 상태가 엉성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대로 못 푼다는 거는 엉성한 거고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되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은 혼자 냅두면 안 됩니다. 완자랑 기출픽 정답률이 높은 편이고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상담을 하실 때는 정확한 수치로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다. 근데 높은 편이라는 게 어머니 기준으로 높은 편이 뭘까요? 완자랑 완자 기출픽 같은 경우도 문제 유형이 레벨이 조금씩 다릅니다. 완자 기출픽에 있는 게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유형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답률이 높다는 거는 좀 체크를 정확하게 해보셔야 돼요. 어떤 단원에선 높지만 어떤 단원에선 박살나는 구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파트에서는 거의 박살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1등급을 위한 더 효과적인 방법보다는 4등급 바깥으로 안 나가는 기본기를 좀 다시 다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친구들이에요. 죄송한데 이런 상담을 저는 지금 수십 년째,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이 성적이 떨어지고 나서 오세요. 아이가 만약에 혼자 하고 있다면 학원을 보내시는 게 맞고요. 학원에서 기본기 제대로 따박따박 배워가면서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하세요. 수학을 공식 몇 번 보고 그 다음에 같은 유형의 수학 문제만 계속 풀어제껴요. 그럼 풀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물리학이 수학을 활용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수학보다 어려워요. 근데 이걸 갖고 아이가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심각한 경우 풀이 과정을 대략적으로 암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어머니 입시잖아요.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하이탑 얘기 나왔을 때부터 얘는 지금 용도를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탑 또 올림피아드 지방에 있는 일반고에서 이런 것까지 사용할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이 수능 특강 이 문제 2점짜리를 쉽게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 아이가 3등급까지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아이가 생각하는 방식이 뭔가 코드가 잘못돼서 비합리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든 내신이든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쉬운 문제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컨디션이 돼야 되며 그 서술 과정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아마 식이 완전치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문제 한번 다 열어보시고 아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엄마가 너 왜 이거 식이 없니? 그러면 애가 엄마 나 연습장 있었는데 연습장 버렸어요 라고 하면 그대로 그 아이에 대한 신뢰는 버리시고요. 바로 학원으로 그냥 연행해 가시면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뇌가 방어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되게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합과학하고 물리학은요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비유했었잖아요. 통합과학은 살쾡이나 시라소니급이에요. 그래서 쓰다듬고 있다가 치명상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사자호랑이라고 걔네들 둘 다 같은 고양이 목이거든요. 근데 쓰담다가 손목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어쨌든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한 대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특강 2점까지는 안정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타깝지만 믿는 도끼는요 발등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